안녕하세요. 엔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무대기하게 발생하는 피해는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차별 강화,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으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다가구 전월세 중개 시 임대인들은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물어보면 화를 내거나 대충 말해주는 분들이 많아 난감한 적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제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경매 진행 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당해세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발견하여 신고 시 포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업중개사분들은 일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지 마시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꼭 실천해 봅니다. 신축 빌라 다가구 주택 등 지역 중개사도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허구 보증을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전세를 맞추는 깡통 전세 사건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에 맞춰 적정 시세 파악 및 주택 가격을 공시가 150%에서 140%로 낮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시가를 낮춰버리면 이미 주택 가격을 공시가 150%로 계산하고 전세 대출을 받아 입주한 임차인이 만기 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강화되는데요. 임차인이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을 올 4분기에 상향 추진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하는 문제가 있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선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은행에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점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 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저리 긴급 자금 대출로 지원합니다. 전세 사기 단속이 강화되고 관련자는 엄중히 차별합니다.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와 기존 세입자도 보호하는 좀 더 정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보완하고 계속 개선해야 했으면 합니다. 저번 달에 경기도에 살고 있는 친구가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로 집을 먼저 계약을 했는데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진다고 합니다. 자가로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새로운 집에 전세로 가라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빼지 않았냐고 물으니 그냥 잘 빠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들어갈 전세 잔금날은 다가오고 대출도 어려워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전세를 못 맞췄을 때 쓴 방법을 급으로 제안해봅니다. 지역 내 모든 중개사에게 매물을 내놓는 방법인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지역 아파트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매물을 클릭하면 하단에 해당 중개사님 핸드폰 번호가 나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로 핸드폰에 한 명씩 저장을 해도 되지만 우리의 시간이 소중하니 핸드폰 전화번호를 네이버 주소록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입력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그룹명을 입력합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도 정보 입력해보고 옆 동네 부동산도 정보 입력합니다. PC 환경에서 네이버 주소록에서 불러오기를 해 저장을 합니다. 다시 핸드폰에서 네이버 앱 주소록을 실행합니다. 폰 연락처를 다운로드 누르고 다운로드하면 네이버 컨택트 VCF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해당 파일을 클릭하여 연락처 가져오기를 하여 내 핸드폰에 등록합니다. 그룹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룹 지정을 맞게 수정한 후 바로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점은 그룹 채팅이 아니라 꼭 단체 문자로 해야 해당 부동산에 1대1로 문자가 갑니다. 그룹 채팅으로 보내면 동네 부동산이 다 한 채팅방에 모이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내 상황에 맞춰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자주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오면 상담도 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좀 더 빨리 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춰 조율하고 조정해서 급하게 전세를 뺀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행히 이 친구는 금액을 조금 조정했지만 그래도 전세를 맞출 수 있었고 무사히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거래 실종 시기에 특히나 주변에 입지 물량이 있는 지역이라면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금액을 낮춰 진행을 할지 아니면 입지 물량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지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싸게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입주 예정일이 임박하면 급으로 쫙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 집을 먼저 계약해버리고 살고 있는 집이 빠지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통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 넉넉하게 만기 3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이 아니라 부동산에다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재계약 여부는 무조건 임대인, 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부동산이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사 가기 정말 힘든 시기인데요. 그래도 힘내서 잘 찾아봅시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